네, 안녕하세요. 저 김진인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내용 잘 들었고요. 이 굉장히 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게 뭐 네, 누수던 뭐 이런 저기 소음 문제, 뭐 층간 소음 문제나 이게 공동주택에서 늘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참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는 같지만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좀 작은 분쟁이 또 다른 또 법률상의 큰 분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확대되는 경우도 실제 뭐 뉴스에서도 보면 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이제 뭐 어떤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누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공동주택 같은 데도 좀 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특히 뭐 수도권 지역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누수 문제가 너무 많고 심지어 뭐 요즘은 이제 누수 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변호사분들도 실제로 나오셔서 이쪽을 이제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내용은 진짜 잘 들었고 그래서 보면 네, 물론 뭐 이제 집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보니까 뭐 이게 윗집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다른 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이제 어느 거에 누수의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주인 이게 지금 어떻게든 당사자가 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면 집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네, 상담자님이 있을 거고 또 윗집에 사시는 분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 당사자 있고 그리고 뭐 있다 또 있을 수 있다면 뭐 그 윗집이 문제일 수도 있고 위로 몇 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네, 거기다가 뭐 여기다 이걸 뭐 시공한 업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누수나 소음이나 이게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집이다 이러면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임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엔 나는 이제 임차인이고 그다음에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뭐 아랫집, 윗집이 있고 그다음 뭐 시공사가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관리하는 주체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법적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이 문제에 이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작은 문제 가지고도 분쟁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 뭐 속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기보단 또 사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그 통상적으로 어떤 소음 문제나 이런 누수 관련된 걸 뭐 최종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집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된다. 이러면 좀 배상액이나 속가가 커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소음이나 누수 같은 거 조금만 고치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줘도 이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라고 해야 되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분쟁이 되는 소의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큰 단위는 뭐 건축 관련 소송 단위가 몇백억 단위로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잡지 않는 한 이제 개별 세대 간 분쟁에서는 소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소송을 통해서 뭐 누수를 한 거를 뭐 윗집을 고소하던 집주인을 고소하던 해서 해결하기에도 가만히 이제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에 이거를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 겹치다 보면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게 공동소송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세대들을 합쳐서 그러다 보면 이게 누수의 원인을 따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자 감정까지 하고 이제 그 감정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네,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하자의 원인 부분 일단 원인 부분은 뭐 일단 차치하고요. 그 부분은 네, 빼고라도 일단 임대인 그러니까 주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가장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623조는 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제 원칙 조항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리고 이거는 네,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임대인은. 쉽게 얘기해서 이 집을 최소한 살만 하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사용 수익이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누수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니 집에 멀쩡히 있는데 위에서 물이 샌다. 이거는
최소한 이 집에서 어떤 이 집을 사용 수익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던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윗집에서 뭐가 샌다. 근데 뭐 윗집도 아무튼 임대인 이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전체의 공동주택을 임대인이 갖고 있고 이제 임차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임대인이 나중에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도 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최소한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 지금 이 임차 주택을 이 세대를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원인은 어디서 알아서 찾으시던 이게 누수가 안 되게 해달라. 임대인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예를 들어 그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약속한 부분 이게 뭐 임대차 계약서 상에 결국에 계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민법 원칙을 떠나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도 당연하게 이게 원칙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약속을 어겼으면 통상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채무 불이행이에요. 약속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의무 위반의 원인이 뭐 이행 지체냐 뭐 이행 거절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안 들어줬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그다음 플러스 손해배상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우리 임차인분께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는 임대인께서 의무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하고 이제 뭐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원칙적인 조항이 있는 원칙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임대인은 이제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줘야 될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뭐 문자로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네.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핑계 대시고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고쳐주시고 뭐 안 해주시면 저는 뭐 이거 해지하고 나가겠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주셔야 된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그다음 뭐 요거를 간혹 뭐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내용 증명 이제 이런 임대차 관계에는 내용 증명들이 많이 오가는데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임대차 계약, 그럼 내용 증명이란 게 뭐 법적으로 뭐 효력이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판결문하고 똑같은 건가? 심지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도 돼요. 그 전혀 법적으로 어떤 실체적인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 증명이. 다만 이제 어떤 뭐 기한이 중요한 법률 행위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뭐 기한을 딱 맞춰서 지키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법률 행위들이 있거든요. 자꾸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언제 내가 이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용 증명이지 그거 자체로 어떤 뭐 특별한 효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을 사실 문자나 뭐 SNS나 이런 걸로 잘 정리해서 보내도 내용 증명을 꼭 써서 뭐 특히 뭐 변호사가 써서 보내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보내는 거나 전혀 차이가 없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원칙들을 좀 정리해서 임대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짜증나니까 내가 임대인 지금 이렇게 해도 말도 안 듣고 차일피일 시간도 끄니까 그럼 내가 수리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상에 필요비를 이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이 주택에 사는데 그럼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도나 뭐 전기 보일러 설치나 이제 수리 비용 이런 게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누수 관련된 뭐 다행히 이제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불러서 우리 임차인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셨는데 이 정도만 수리를 하면 되겠다 견적이 좀 나온다 하시면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언제 이걸 임대인한테 수리해 주세요 얘기를 하고 임대인이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임대인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저렴하게 하는데 잘 아니까 거기에 하겠다. 또 이러면서 또 차일피일 이제 미루게 되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아는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업자가 있다면 불러서 네. 먼저 이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한테 이러이러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수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민법상 이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니까 모든 민사적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서가 우선이거든요. 자꾸 이제 네. 그런 민사적 관계를 이제 법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조항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양자간 어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노예 계약 같은 걸 했다. 뭐 그런 거는 우리 법이 개입해서 이걸 무효화 시킵니다. 이건 아무리 둘 사이의 약속이라도 노예 계약 같은 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건 용인할 수 없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두 분 사이에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능력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작성된 어떤 계약서는 무조건 계약서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임대차 이런 것도 변호사한테 민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면 임대인한테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 필요비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팁을 드리면 뭐 너무 이제 한두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임대인이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 견적을 한 두세 개 정도 받아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데가 있다 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뭐가 새고 이러면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그러니까 네. 일단 우선 수리하시고 임대인한테는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도 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니까 이거는 저한테 필요비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임대인이 이제 사용 수익을 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수리도 해야 되고 안 해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뭐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거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 임차인이 조금 견적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필요비 이제 상환 청구권에 따라서 임대인한테 이제 선수리 후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집주인이 수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진짜 수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일단 지금은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는 어쨌거나 최소한 이 누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집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관계 갖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수리해 주시고 그 원인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네. 네, 그럼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생생법률쇼에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의 원인 탐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책임을 밀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자님이 당장 취하시면 좋을 조치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임대인이 어떤 그 임차의 목적물 그 집이죠. 집 아니면 뭐 방일 텐데 방을 제대로 이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그러니까 그 방에서 제대로 살게 해줘야 될 의무 이거 너무나 기본입니다. 근데 뭐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환경이거든요. 이거는 뭐 원인 유무를 떠나서 당장의 임대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강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 뭐 원인 문제는 임대인이 나중에 이걸 뭐 감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다음 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답답하신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수리하실 수 있으시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